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대기업에서 중국 엔지니어들을 가르쳐 보면 이것을 열심히 해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데에다가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되면 중국 직원들은 자기의 직급을 올려달라, 연봉을 올려달라라고 한국 기업 특유의 그 군대식 위계질서, 중국에서 봤을 때 굉장히 거북합니다. 중국 시장의 변화 속도와 한국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조금 황당한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에서 보다 객관적인 중국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한중 다문화 과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자, 오늘은 왜 중국인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요, 중국 현지에 있는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는 중국인 직원들은 왜 한국 사람의 눈을 봤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퇴근 종이 딱 치면은 바로 퇴근을 한다든지, 일을 더 시키려고 하거나 가르쳐 주려고 해도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을 들면서 중국인들은 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성급한 일반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말씀이 맞다면 세계적인 중국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일해본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중국 사람들을 못 만나본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회사들은 중국에 오면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특출한 중국인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국 기업이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 나가서 법인이나 오피스를 운영을 할 때에 겪게 되는 문제가 꼭 중국이라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고전으로 유명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더라도 언어와 문화 환경이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운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해외에 있는 조직들을 관리하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경쟁력을 가져온 거는 사실인데요,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 외에 조직 문화적인 경쟁력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조직 문화가 과연 한국 밖에 다른 나라에서도 먹히는 문화인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우리나라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조직 문화는요,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편성이 떨어지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특정 계층 사람들한테만 먹히는 조직 문화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조직 문화에 길들여진 조직이라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문화적으로나 업무 스타일 상으로나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꼭 중국이라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모든 회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같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와 기업 관리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뛰어나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다른 나라 어느 지역의 출신이 그 지역의 법인장을 한다든지, 그 지역 법인장 출신이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위로 올라간다든지, 심지어는 그런 사람이 한국에서 CEO까지 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정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LG화학의 신학철 부회장님 같은 경우 3M의 해외 한국 현채인 출신으로 3M 본사에서 입지전적인 기록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런 것을 본다면 3M이라는 회사는 유연하면서도 다양한 나라의 인재들이 능력과 태도가 좋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다수의 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대기업에서 약 1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요, 훌륭한 분들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또 잊을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HR, Human Resource, 인사라고도 하죠. HR에 계시는 동료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 공장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 있는 공장도 늘려가던 때였어요. 제가 있던 회사의 중국 공장 외에 같은 업종이 중국 출신의 회사들, 로컬 기업들이라고 그러죠. 그 업체들도 같이 중국에서 커지면서 중국이라는 땅덩이 안에 한국 회사의 중국 공장과 중국 회사의 중국 공장이 같이 있으면서 경쟁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중국 기업들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아니냐,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중국 기업이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2010년도 11년도 그때 중국 기업이 그렇게 대단하지 못하다라는 근거로 얘기를 했던 것이 HR에 있던 동료가 했던 말인데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 있는 수석이나 높은 엔지니어들이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우리 한국 회사 공장이죠, 중국 엔지니어들을 가르쳐 보면 이거를 배우는 속도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좋고 나쁘고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태도가 이것을 열심히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여기서 커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없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구나, 따라서 중국에 있는 회사들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겠구나 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선 너무나 놀랐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성급한 일반화가 너무 진작이 많이 된 그런 경우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조직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대다수의 한국 기업들은 중국 직원들이 올라갈 수 있는 유리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어느 순간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이상 못 간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모두가 바뀌는 거죠. 내가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회사를 떠나든지, 내가 최대한 조금만 일하고 최대한 돈을 많이 받든지, 개인적인 효율성 모드로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일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한다는 느낌보다는 기계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중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비슷하게 일을 할 거라고 봅니다.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요, 한국 회사들이 중국에서 좀 적절한 인사 정책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있던 회사도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요. 제가 알고 지내는 다른 한국의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들도 대동소이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케이스가 보상과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역할과 책임을 가중시키는 형태로 변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예요. 다 그대로인데 갑자기 이 친구한테 더 중요한 역할을 주는 거고, 그게 잘 안 되면 너를 문책하겠다, 뭐 이런 이제 모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인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황당하다는 거죠. 이게 뭐 하자는 것인가. 그런 식으로는 내가 대접받고 있구나,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발상은 최대한 코스트를 절약을 하면서 직원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그런 발상인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특유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직원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전혀 엉뚱한 식으로 결과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중국 직원들은 10중 8구는요, 자기의 직급을 올려달라, 연봉을 올려달라라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강하게 요청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돌려서 요청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때 한국 회사들이 돈을 안 드리겠다고 직급만 올려주고 연봉을 거의 뭐 차이가 없게 한다든지 이러면 중국 직원들은 그 직급을 가지고 경쟁업체로 이동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인사 정책을 쓰고 있지 않은지 굉장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컴퍼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각 지역별 법인의 조직장급을 전부 다 중국 현지인으로까지 전환을 한 그런 형태까지 갔습니다. 한국 회사로서 이 정도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특히 대기업인데 이 정도는 쉽지가 않은데, 정작 그 회사에서 이제 총경리, 부총경리로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친분이 있어서 식사도 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내용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그 조직의 조직장이 되니 자기가 막 입사해서부터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막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 의지가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래서 뭐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하고 막 열심히 하고, 물론 이제 연봉도 좋았죠. 근데 문제가 뭐냐, 자기가 전략 방향과 조직 운영에 대한 건의,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전략 방향을 얘기를 해도 결정권은 한국 본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몇 차례 반복이 되면 비록 조직장 지위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직원은 내가 할 수 있는 스콥에 대해서 감을 정확하게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장이라는 것이 계약제로 운영이 되든지 성과가 달성이 되지 않으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중국인 조직장 혹은 부조직장 입장에서는요, 자기 보호 모드로 변하게 됩니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는 걸 최소화시키자, 이런 모드로 가면서 본사에서 추진하려는 업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전략을 취하기 쉽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사정책의 실패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보셨는데요. 실제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에너지틱하고 열정을 가지면서 비전이 있고 비즈니스 감각을 가진 중국인 직원을 양성해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의 문제다, 한국의 문제다, 한국 사람의 문제나 중국 사람의 문제 이런 게 아닙니다. 조직적인 문화 차이도 있고요. 중국과 한국이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부분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중국에 있는 법인이나 오피스를 현지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중국 시장의 변화 속도와 경쟁 강도를 따라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규모도 큰 시장이지만 그만큼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 회사와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 회사들은요, 그야말로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한번 중국 회사들의 영업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양성이 되는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신입사원으로 중국에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면은요, 영업과 마케팅 직군에 있는 친구들이 따로 분류가 되는데요, 연봉 수준이 보통 다른 부문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특히 몸으로 뛰는 실전의 영업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1.5배에서 2배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연봉을 높게 주는 만큼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가장 큰 것은 중국은 대다수가 이제 국내 영업입니다. 국내 시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영업인데, 자기 회사에서 영업으로 커리어를 쌓으려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북경 사람이라고 해도 동북 지역을 간다든지 운남성을 간다든지 광동성을 간다든지 이렇게 자기 커리어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가가지고 일하면은 우리나라 주재원 저리 가라 할 만큼 가족도 잊어버리고 거기서 완전히 자기 시간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는 중국 직원들 중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가정을 전혀 챙기지를 못하고 일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말에도 나가서 매장 관리하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이럽니다. 그게 다 성과로 돼서 자기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 적어도 10년, 15년, 20년 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승부를 하겠다고 한국 본사에서 오는 거예요. 한국 본사에서 오는 사람도 우수한 사람이죠,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여기가 내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붙으면 이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많은 한국의 회사들이 여기까지 알게 되면 중국 현지화를 추구하려고 그러는데, 현지화를 하려면 중국 경쟁사하고 경쟁을 할 만큼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리 회사에 중국 직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왜 안 생기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진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요, 한국인 직원들 외에 중국 직원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중국 직원들을 같은 동료라고 생각을 안 하는 의식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오피스나 법인하고 소통을 할 때에는 중국 직원보다는 거기에 있는 한국 주재원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뭐 인지상정이겠죠. 이런 구조로 되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중국 직원들이 수동적으로 A 하라고 그러면 A 하고 B 하라고 그러면 B 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기 딱 좋은 구조로 갑니다. 두 번째는 조금 민감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현지에 있는 우수한 중국 직원들에 대해서 한국 직원이 견제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국어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영어처럼.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회사에서 중국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그 업무를 독점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독점을 한다고 해도 중국 시장에 대한 관점이나 견해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죠, 중국 직원들하고는. 그런데 이 한국 직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정보랑 여러 가지 내용을 독점을 하는 것이 회사 내에서 굉장히 유리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 직원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필연적으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국 직원들이 중국 직원들 중에 괜찮은 친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로는 중국인 직원이 노력을 해서 좋은 공을 세웠다고 해도 이 공을 가로채거나 그 공을 없애버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그러니까 한국 본사에 있는 경영자나 오너가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국인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조직일수록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 단계 우리나라의 최고 경영자, 경영진에 속한 분들 중에 중국 현지에 있는 중국 직원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안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직원들은 처음부터 도태가 되는 구조가 되고, 거기서 한국말을 하는 중국 직원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또 이제 견제를 받거나 아니면 한국어가 또 배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이제 경쟁사들은 비즈니스 하기도 바쁜데 이 친구는 한국어 공부를 또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이제 맞이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는 중국인 직원들이 본 조금 문제가 있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한국의 기업 문화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요, 제가 한국 회사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관점이라는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국 회사는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액션으로 쇼잉업 하는 데에 집중한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막말로 아무 쓰잘데기 없는 데에다가 노력을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번 하다 보면 얘네가 또 이거 연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 자체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신뢰가 안 가서 거기에 그냥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관점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한국 기업 특유의 그 군대식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이 위계 질서가요, 중국에서 봤을 때 굉장히 거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사장에서부터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식사를 할 때에 운전기사가 반드시 동석을 합니다. 심지어는 운전기사가 동석을 해서 식사를 하면서 자기가 대화를 주도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인생이나 시장 상황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조금 황당한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밥 먹고 또 다시 운전하거든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 역할이 조금 다를 뿐이지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군대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요, 한국이 진짜 민주화 선진국이 맞느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짜 회사를 위해서 중국 시장 상황과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어이없는 이유로 무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황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열심히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한국에 있는 본사 도달하기도 전에 그것이 희석된다든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왜 중국인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건지,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였던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상황을 정리를 해드린 것이고, 그러면 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한국 회사가 중국에서 중국인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본사에 있는 최고 경영자 혹은 경영진 중에 상당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중국에 있는 중국인 조직장하고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얘기는 중국에 있는 그 법인장이 한국어를 엄청나게 잘한다든지 한국의 경영자께서 중국어를 잘 하시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불가능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중상층 관리자로 계시는 상당수 많은 분들께서 중국 현지에서 실전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 교체가 발생을 한다든지 다른 의사적인 보완책을 세우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 때 한국의 경영진이 중국에 있는 중국인 법인장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문제를 바로바로 결정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게 좋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가장 많이 꼬이는 전형적인 케이스는 중국 현지에서 발생한 상황을 본사에 있는 경영진한테 설명하는 데에 에너지가 다 쓰인다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경쟁 회사들은 전달은 이미 끝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로서 드러나는 게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구조는요, 싸우는데 남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등에다가 300kg, 400kg짜리 짐을 지고 싸우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런 것이 좀 어렵다면은요, 한국에 있는 경영진들이 중국인 경영진들하고 정기적으로 한국, 중국, 뭐 그게 아니라면 동남아에 있는 괌을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식사도 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식 사고와 중국 시장에 대한 감을 경영진이 바로 이해를 했을 때에 의사결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이상적인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면은 결국은 시스템으로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예전에 대기업에서 일을 했지만 제가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인사 관련 부서하고의 마찰이었습니다. 인사 부문에서는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룰이 있습니다. 인사 관련된 규정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전 세계에 다 동일하게 원칙이 깨지지 않으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려는 그런 압박이랄까요,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중국에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그렇게 하면은 그대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중국에 대해서는 인사 규정, 관련된 규정을 따로 만드시든지, 중국은 아예 규정을 없애버리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인사에서부터 한번 풀어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국인 법인장이나 조직장을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할 때도요, 굉장히 혹독한 조건으로 가야 됩니다. 연봉은 충분히 업계에서 인정할 만큼 주되, 달성하려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바로 해임을 시킨다든지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해서 정확한 계약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매년이나 경년으로 갱신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요컨대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영업 마케팅 분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중국인 조직장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해보고 나가고, 또 더 우수한 사람이 와서 해보고 싶게끔 만드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인 조직장하고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주재원이 중국 오피스에서 조직장을 할 게 아니고 조직의 2인자나 3인자로 포지셔닝을 한 다음에 이 조직장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사에서 이 조직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가 안 될 때는 현지에 있는 한국인 주재원을 통해서 내용을 설명을 받는다든지, 한국 본사와 너무 마찰이 발생하거나 방향이 서로 다르다 싶을 때는 한국인 주재원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 갈등을 해결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들은요, 제가 다니던 회사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접해봤던 많은 한국 회사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일하시는 많은 한국인 주재원분들과 저도 오랜 기간 대화를 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수한 중국인 직원이 한국 회사에서 못 입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남아 계신 분들이 이제 우수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걸 보면서 또 중국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또 이제 악순환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런 거를 끊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조치들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왜 중국인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가라는 다소 왜곡된 한국의 고정관념과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중국이 워낙 크고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100% 맞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균형을 조금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